지금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미국의 방산검을 록히드 마틴이 한국 기업에 밀려 탈락하는 대사건이 터진 건데요. 70년 안보 패권의 균열을 낸 9톤 괴물 현무5의 정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지금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 안보를 독점해온 미국의 방산 거물 록히드 마틴이 유럽 입찰에서 한국 기업에 밀려 탈락하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건 단순히 계약 하나 따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괴물을 만들었길래 내로라 하는 강대국들이 미국 형님을 버리고 우리에게 줄을 서기 시작한 걸까요? 그 공포의 실체는 바로 현무5입니다. 탄두 중량만 무려 9톤에 달하는 이 괴물은 재래식 무기의 상식을 파괴합니다. 1톤 트럭 9대 분량의 고폭탄이 초음속으로 내리꽂히는 위력은 미국의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핵무기는 방사능 오염 때문에 쓸 수 없지만 현무는 버튼만 누르면 언제든 적의 심장부를 지도해서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주변국들이 느끼는 실체적인 두려움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국은 핵을 가질 수 없는 대신 핵무기가 아닌 것으로 핵무기 이상의 공포를 심어주는 비대칭 억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40년 동안 우리를 옥죄어온 미사일 지침이라는 족쇄가 풀리자마자 대한민국은 마치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듯 전 세계가 경악할 독침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턱 밑에 들어온 이 치명적인 칼날 때문에 이제 강대국들도 한국을 향해 함부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더 소름 돋는 점은 이 군사적 성취가 거대한 돈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보 리스크에 시달리는 유럽과 중동의 부호들이 수조 원의 현금을 들고 한국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 힘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 남이 기사에서는 이 괴물 미사일들이 어떻게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뒤집어 엎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치밀한 돈벌이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원의 공장들은 24시간 풀가동되며 전 세계로 안보 로켓 배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질서가 흔들리는 틈을 타 대한민국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무기고를 자처하며 막대한 부를 쌓고 있는지 그 내막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다가올 거대한 경제적 재편 과정에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40년의 봉인이 풀린 뒤 시작된 이 잔혹하고도 짜릿한 역정극, 그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재래식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된 배경에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응축된 기술적 갈증과 생존 본능이 있었습니다. 족쇄가 풀리자마자 등장한 현무 시리즈는 주변국들의 전략 계산기를 완전히 고장냈습니다. 먼저 현무2의 사거리 800km라는 숫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컴퍼스를 돌려보면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의 다롄, 선양 같은 핵심 산업 요충지들이 정확히 사정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중국이 한국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거리가 아니라 무게에서 왔습니다. 자,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지자마자 등장한 현무포는 탄두 무게만 2톤에 달하는 본격적인 벙커버스터입니다. 마하의 속도로 꽂히는 이 거대한 쇳덩어리는 지하 100m 깊이의 콘크리트 요새를 종이장처럼 찍고 들어갑니다. 이는 적 지휘부에게 어디에 숨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명확하고도 섬뜩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적의 전쟁 의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삭제해버리는 공포의 기술이 완성된 것입니다. 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수술용 메스와 같은 정밀함까지 확보했습니다. 현무3 시리즈로 대표되는 순항 미사일은 지면을 타고 흐르듯 저고도로 비행하며 레이더 사각지대를 파고듭니다. 현무3C의 사거리는 1500km에 달하는데 이는 서울에서 베이징과 도쿄의 심장부를 언제든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한반도 내부만 관리하는 나라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전략 타격 능력 보유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이 전술의 정점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2의 성공적인 실전 배치입니다. 본토가 초토화되더라도 바다 깊은 곳에서 살아남아 적의 심장부에 확실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제2격 능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는 핵 잠수함 없이도 핵 보유국 수준의 생존성을 보장받는 신의 한 수로 평가받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무기 없이 어떻게 이 정도 수준의 억제력을 구축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론은 언제나 현무라는 괴물로 귀결됩니다. 이제 국방기술의 시계는 극초음속이라는 꿈의 영역인 현무7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하5 이상의 속도로 대기권을 누비는 이 미사일은 서울에서 쏘면 9분 만에 베이징 상공에 도달합니다.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압도적인 속도는 상대방이 방패를 들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평화 유지 방식입니다. 대한민국이 40년간 준비해온 이 지옥의 설계도는 이제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 무기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2조 8천억 원 규모의 계약건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공급망이 어떻게 붕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안보를 독점해온 미국의 공급망에 선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왜 세계 최강인 미국의 하이마스를 포기하고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을까요? 그 이면에는 시간의 경제학이라는 아주 차갑고도 현실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국가들은 극심한 안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당장 적의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노르웨이는 미국에 무기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3년 뒤에나 줄 수 있다는 절망적인 통보였습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의 공장은 이미 과부하 상태였고 전 세계로 쪼개놓았던 부품 공급망은 전쟁 여파로 마비되었습니다. 부품 하나가 오지 않아 공장이 멈추는 상황에서 미국의 시스템은 순식간에 무능한 악몽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대한민국은 1년 안에 배송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노르웨이 실사단이 경남 창원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의 공장들이 부품 부족으로 멈춰 있을 때 한국의 공장은 24시간 풀가동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인이 부지런해서가 아닙니다. 볼트 하나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창원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수직 계열화의 승리였습니다. 이 독한 시스템은 아이러니하게도 70년째 이어온 분단의 비극 덕분에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평화에 취해 방산 공장을 쇼핑몰로 바꿀 때 우리는 언제든 전쟁을 재개할 수 있는 전시태세를 반세기 넘게 유지해 왔습니다. 부품배가 들어오지 않아도 내부에서 다 만들어내는 자급자족형 시스템이 글로벌 공급망 붕괴라는 위기를 만나자 세계 최강의 경쟁력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폴란드가 3개월 만에 무기를 인도받았을 때 유럽은 이것이 생산 속도를 넘어선 국가 시스템의 승리임을 직감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영하 40도 추위도 한국 무기 앞에서는 변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반도의 가혹한 사계절을 견디게 설계된 현무와 천무에게 북극의 추위는 그리 특별한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성능,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에서 압승을 거둔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의 하청 기지를 넘어 자유진영을 지탱하는 민주주의의 무기고로 그 위상을 굳히고 있습니다. 네. 이 거대한 안보 로켓 배송 시스템은 이제 전 세계 국방부 장관들이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되었습니다. 노르웨이와의 계약서 뒷면에는 돈보다 더 무서운 대한민국만의 정교한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 몇 발을 파는 것이 아니라 노르웨이를 거점으로 유럽 전체의 군사 규격을 한국 표준으로 통일시키는 방산 허브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파격적인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조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익을 퍼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을 대한민국의 부품과 소프트웨어 체계에 영구적으로 종속시키는 고도의 락인 전략입니다. 방위산업은 프린터 사업의 논리와 흡사합니다. 기계 본체는 싸게 팔 수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잉크와 소모품은 반드시 제조사 정품을 써야만 합니다. 천무발사대의 수명은 최소 30년이며 그 기간 동안 노르웨이는 한국산 유도 로켓과 부품을 계속해서 사다 써야 합니다. 훈련할 때마다 한 발에 6억 원이 넘는 로켓을 쏘아 올려야 하는데 이 모든 수익은 고스란히 한국 계좌로 입금됩니다. 초기 계약금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유지보수액이 수배는 더 큰 구조입니다. 이제 노르웨이는 앞으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 파이프라인에 연결되었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미국 무기로 갈아타려 해도 이미 깔아놓은 정비 시설과 인력, 탄약 재고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 엄청난 전환 비용 때문에 이 덫에서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이 달콤한 종속 관계가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점유율을 수직 상승시키며 글로벌 탑4를 노릴 수 있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민생 경제와도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방위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엄청난 정밀 제조업입니다. 창원과 평택의 부품 공장들이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 24시간 가동되면서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방산 수출액은 22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국가 GDP의 1%를 상회하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방 예산이 소모되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 산업을 위한 R&D 투자로 순환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현물을 통해 축적된 기술은 민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던 나라에서 우리 무기를 받기 위해 강대국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힘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은 물론 우리 국민의 경제적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안보를 지키는 것을 넘어 전 세계를 상대로 거대한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고 있는 역전 드라마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방산 시장의 주역으로 우뚝 섰지만 이 화려한 신화 뒤에 도사린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밖에서는 방산 영웅 대접을 받지만 안으로는 여전히 고질적인 방산 비리와 전관이라는 기생충들이 우리 시스템을 ඝ아먹고 있습니다. 품질에 대한 아주 작은 의구심 하나, 검은 거래에 의한 성능 미달 합격 하나가 터지는 순간 우리가 30년 공들여 쌓아온 메이드 인 코리아의 신뢰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파는 것은 단순히 성능 좋은 기계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거나 혹은 앗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그 힘을 다루는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면 전 세계 고객들은 언제든 우리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품질 관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절대 명제입니다. 스마트폰은 고장이 나면 수리하면 그만이지만 무기의 결함은 곧 아군의 죽음과 국가의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협력 업체들의 품질 역량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상생의 관리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또한 외교적 리스크 관리도 정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기를 팔아 수익을 올릴수록 주변 강대국들의 견제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얽힌 복잡한 실타래 속에서 우리 무기 수출이 외교적 보복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시장을 중동과 남미, 동남아시아로 끊임없이 다변화해야 합니다.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쥐고 가는 고도의 졸탁이 외교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벌어들인 돈을 다시 기술 개발에 쏟아부어서 현무 세븐 같은 요격 불가능한 창을 먼저 완성해야 합니다. 터키나 폴란드 같은 후발 주자들도 언젠가는 우리의 기술을 배워 자국산 무기를 만들려 할 것입니다. 그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10년 뒤에도 시장을 장악하려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의 벽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의 성공에 취해 안주하는 순간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이제 눈치를 보던 나라에서 눈치를 주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이 거대한 힘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이 무서운 질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주도의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이 우리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도박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남이기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날카로운 진실을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